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 방법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첫 번째, 이쪽에다가 삼각형의 외심. 오늘은 글씨가 조금 작아요. 원재 잘 보이니? 그럼 됐어. 경민도 보여?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삼각형의 내심.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던 거랑 좀 달라. 외심하고 내심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방법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건 약속이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유클리드 계약이라는 책에서 유클리드가 작성한 대로 원래는 약속을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최근도 아니야. 꽤 오래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조금 있어. 어떤 점을 논의하냐면 굳이 정의를 따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리는 방법, 작도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걸 정의로 대체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고. 무게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무게중심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정의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대부분 잊혀졌거든. 그래서 최근에는 무게중심의 정의를 써라 하면은 중선의 교점이라는 방법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선의 교점은 말 그대로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이야. 찾아내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게중심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외심하고 내심도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는 방법 자체를 정의로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생기거든. 근데 선생님은 일단 FM대로 가보자고.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정의를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다르게 알려주셨다 하면은 시험 볼 때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정의거든. 자, 삼각형의 외심의 기본적인 정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야. 이것을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불러. 자, 마찬가지. 여기는 정의라는 글자는 생략할게요. 같은 내용으로, 같은 걸로 묶일 거니까. 그러면 내심은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접원과 외접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하나의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딱 그렸어. 하나의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이 삼각형에 꼭지점들 있죠? 꼭지점 3개가 지금 보이지? 이 3개가 모두 한 원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느냐? 원이라는 녀석의 내접한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확인되죠? 원의 내부에서 접하는 삼각형. 그러면 이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삼각형의 외부에서 접하는 원이다 라고 부르게 돼요. 외접원은 이런 의미예요. 확인됐지? 자, 그러면 내접원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삼각형의 내부에서 접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부에서 접하는 방법은 각각의 변 있지. 변에 어딘지 모를 접점들이 존재하는 상태로 이렇게 접점이 존재하는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거야. 그 변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줘야 돼. 그게 바로 내접한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원을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내접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또 다른 이름이 생기는 거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원에 외접한 삼각형이다라고. 그럼 구분이 잘 안 되면 이 큰 원을 우리는 지금부터 대문자 5를 써서 표현하면 원 5의 내접 삼각형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작은 원을 마찬가지로 5-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면 여기 보이는 애가 원 5-의 외접한 삼각형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로 기본적으로 내접과 외접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외접,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외접원이라는 거,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면은 꼭지점들 있지?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 되는 거예요. 확인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내접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삼각형의 모든 변 있지? 변과 모든 변과 접하는 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본적인 정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가운데 쪽에다 툭 찍어놓고 원의 중심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원을 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작도법 자체는 정말 미안한데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작도를 하면은 외심이랑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의 변 있죠? 그 변에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들의 교점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외심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 오프닝 할 때 얘기했었죠. 정의를 작도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삼각형의 외심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각 변의 수직등분선의 교점을 외심이라고 불러요 라고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심이라고 부르는 녀석을 작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가 존재하겠지? 그 각각의 각들의 2등분선을 찾은 다음에 그 2등분선들을 그려서 교점을 찾으시면 바로 그 점이 내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외심에서는 작도법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삼각형의 테두리의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되죠?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BC라는 변 보이죠? 수직 2등분선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다시 AB라는 선 보이죠? 거기에 수직 2등분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수직 2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고요. 이 외심을 지금부터는 알파벳 대문자 O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굳이 3개를 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왜? 선 2개가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O에서 AC라는 우리가 아직 그리지 않은 선 있지?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이 수선은 AC라는 선분을 다시 2등분하게 될 거예요. 즉, 2개를 가지고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을 아무데나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적으로 수선을 그리면 2등분이 될 것이고 2등분선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수선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수직 2등분이 무조건 될 거다. 이거는 실제로 그려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갑시다. 확인됐죠? 자, 마찬가지 내심이라는 녀석은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외부의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ABC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마찬가지로 이 내접원의 중심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각 하나를 붙잡고 2등분선을 그립니다.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려요. 그리고 아무데나 또 하나를 붙잡고 각을 2등분하는 선을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다시 교점이 생기죠? 그랬을 때 이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내심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심은 지금부터 대문자 I를 써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얘기예요. 남은 한 각 남았지? 그 꼭지점 A에서부터 I까지 선분을 싹 이어버리면 요 각들도 자연스럽게 2등분이 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작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도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비교되는 성질들을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씨, 공간을 잘못 잡았다. 그림을 좀 작게 그렸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자, 세 번째, 성질. 선생님 일부러 지금 요거 두 가지를 다 같이 그려놓고 쓰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정리할 때도 두 가지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놔. 자, 할 때 일부러 최대한 비슷한 것끼리 맞춰놓을 거야. 두 개가 서로 혼동되고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리는 내용들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고 구분해서 꼭 기억해놔. 자, 그러면 성질 중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성질은 무엇이냐면요. 외심, 변을 수직이 등분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똑같아. 첫 번째 성질은 기본적인 작도법에서부터 옵니다. 외심은 각각의 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첫 번째 성질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심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성질은 마찬가지로 작도법에서부터 와요. 첫 번째 성질. 그러면 각을 크기를 뭐 하겠어요? 2등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살짝씩 헷갈리기 시작해요. 외심은 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고 내심은 각을 2등분하는 거야. 알겠죠? 절대 헷갈리지 말게 기억을 해놔. 만약에 헷갈린다라면 외심과 내심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실 거냐? 외, 변, 내, 각이라는 용어 네 글자로 기억을 해두세요. 외심은 변을, 내심은 각을 2등분 할 거다. 외변, 내각. 알겠죠? 또 괜히 또 이거 외워놨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려면 차라리 외우지 마.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니까.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여기 보이는 그림에다가 지금부터 보조선을 조금씩 그려볼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외심하고 내심 그림을 보면 외심은 변 쪽에서 선이 뻗어나오고 있지. 내심은 각 쪽에서 선이 뻗어나오고 있지. 근데 둘이 뭔가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외심에서도 각 쪽에서 이렇게 선을 뽑아내 볼 거예요.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보라색 선을 3개 그려놓게 되면 이 ABC라는 점은 원 위의 점이지. 얘는 원의 중심이지. 그러면 이 OA, OB, OC라는 선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으로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외심의 두 번째 성질은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반지름 R로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외심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확인되나요? 자, 같은 방법으로 내심에서도 이렇게 변까지 수직이 되는 선들을 그려볼 겁니다. 확인됐죠? 자,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그렸을 때 우리는 다시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떠오르는 거야. 원이 있을 때 접선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3개의 점은 결국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선은 접선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반지름의 역할로 봐준다라면 이 점들은 접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접점들이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원의 중심에서 변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이, 즉 거리는 또 반지름으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내심에서 변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R로서 같다. 이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어때요? 적어놓고 나니까 두 가지 성질밖에 안 했지만 비슷비슷하죠? 말이 계속해서 헷갈리실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에 우리가 정의할 때 수직이 등분하면 여기 중점 잡히겠지?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이잖아. 이 중점들을 각각 DEF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질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 성질은 말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림 자체에다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외심 좀 여기 잘 봐봐. 삼각형이 조그만 걸로 따지면, 뭐야? 근데 왜 머리가 멀쩡해? 근데 안 물어본 걸 왜 자꾸 얘기해? 수업하는데 중간에 흐름을 끊고 말이야. 자, 삼각형이 조그마한 것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6개가 보입니다. 맞죠? 합동이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보여요? 얘랑 합동이네 한번 이름 불러볼까? 그렇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 다시 이쪽 거랑 합동인 애는 바로 밑에. 그죠? 그 다음 여기랑 합동인 애는 여기가 되겠지? 어디? 얘네 둘? 그래도 돼. 이등변 삼각형을 해서 합동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변의 길이 같지? 공통이지? 직각이지. SAS도 상관없고, 직각 R, 빗변 H, 한변 S도 상관없고. 어쨌든 합동 조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일단 결론은 합동이 되는구나 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은 색칠한 삼각형들끼리는 뭐다? 합동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색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걸 세 번째 성질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성질 지금부터 표시할 거거든. 같은 색 삼각형은 마찬가지로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성질이 똑같이 통용이 되려면 합동인 삼각형이 존재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도 찾아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랑 합동이 되는 애가 누굴까? 이번엔 오른쪽이겠지? 왜? 한 변 공통이지. 그 다음에 길이가 직각 있잖아.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또 똑같지? RHS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중3 2학기를 배웠으니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또 같으니까 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직각 R, 직각 R, 빗변 H, 한 변 S가 원래는 근본이야.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또 넓이가 똑같겠지? 합동. 그 다음 또 얘랑 합동인 애는 이쪽. 각의 크기 하나가 같은 게 보이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이랑 합동인 애는 이쪽. 이렇게 되겠지? 확인돼? 그래서 먼저 여기로 와, 여기로. 얘 머리 커서 얘 상체 길어서 가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색 삼각형 길이는 합동이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성질. 여기까지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용어 하나를 좀 추가할 거거든. 이제부터 뭘 추가할 거냐면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보이지? 우린 3학년 이야기를 배우고 다시 왔기 때문에 요 각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호 BC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3학년 2학기를 아직 안 배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각은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꼭지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꼭지각. 확인돼요? 자, 그러면 꼭지각이라고 부르는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요 각 보이지? BOC. 얘는 똑같이 중심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가 꼭지각을 이쪽에다 잡잖아? 그럼 중심각은 여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3학년 이야기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거든? 하나의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과 중심각이 꼭지각과 중심각 사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쪽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은 여기 있지. 중심각은 여기 있지. 또 꼭지각과 원주각. 꼭지각과 중심각. 이쪽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과 중심각이잖아. 꼭지각과 중심각. 그래서 항상 꼭지각과 중심각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하나의 호, 어떤 호에서 그려지는 꼭지각일 거냐,
중심각일 거냐를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판단이 안 서. 2호에서 그릴 수 있는 뭐 원주각, 중심각. 중심각은 여기 있지만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애가 없잖아. 원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의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도 적용을 시킬 거야. 어떤 경험이냐? 지금 그림 보면 이쪽 코에서 그려지는 원주각, 중심각과 꼭지각이잖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걸 꼭지각과 중심각 사이다라고 그냥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꼭지각은 여기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확인돼? 그다음 다시 여기가 중심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여기가 꼭지각.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믿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각과 꼭지각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네 번째 성질로 넘어갈 거거든.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적어보자. 자, 네 번째 성질은 뭐냐? 여기 보이는 그림 솔직히 좀 복잡하지?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그러려고 만든 공간이니까. 자,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외심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요렇게 반지름들 그려놨어. 확인됐지? 자, 이때 내가 요 기각을 A. 그러면 요 각도 뭐가 돼? A겠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B. 그럼 여기도 B. 여긴 C. 여기도 C가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배 하면 180 되죠.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90이 돼버립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이쪽 삼각형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 각의 크기를 뭐라고 만들 수 있을까? 180에서 2b를 빼면 되지 않겠어? 맞죠? 자, 이제부터 어려워져. 잘 봐야 돼. 이 180은 이걸로 대체 가능하지. 그죠? 그러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2c에서 2b를 빼는 거지. 그럼 요거 대신 우리는 2a 플러스 2c라고 써도 되지. 다시 쓰면 a 더하기 c를 뭐 한 거야? 2배 한 거랑 똑같아요. 이때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보면 꼭지각과 중심각이지. 꼭지각이 a 플러스 c지. 중심각이 2배지.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성질. 여기서 꼭지각이라는 녀석의 크기에 곱하기 2를 해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각의 크기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성질이에요. 응?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삼각형 빼고 위에 있는 삼각형의 외곽이라 생각해서 그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래도 되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요각의 크기가 2a지? 삼각형의 한 외곽이니까 여기가 2c지? 그래서 2a 더하기 2c에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확인됐어?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네 번째 내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자, 삼각형 다시 그립니다. 자,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 여기에 내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꼭지점까지 각을 2등분하고 수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내렸을 때 합동의 삼각형 우리 아까 찾았었잖아. 그걸 토대로 보면 이 각이랑 얘가 똑같지. 여기랑 여기가 똑같지. 각이 2등분 됐으니까. CC로 또 똑같겠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보이죠? 그럼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똑같이 180에서 A 더하기 C를 뺀 거죠. 근데 우리 아까 180, 이번에도 똑같잖아. A 2개, B 2개, C 2개 더하면 180이잖아. 그럼 180 대신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라고 써도 되겠죠. 빼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B 하나 더하면 되지. 자, 이거 90도다.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90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그리고 다시 꼭지각과 중심각 사이를 비교하잖아? 꼭지각의 크기가 뭐야? 2B지. 반으로 나누면 B. B에다가 90도 더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중심각의 크기는요.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꼭지각. 여기다가 플러스 90을 해서 찾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성질만 딱 증명을 해낼 거고, 요 네 가지 성질만 외심과 내심을 비교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다야.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씩 따로따로 별개의 성질로 추가할 거야. 왜 별개의 성질로 추가를 하냐면, 이 네 가지 지금 말들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번호별로 구분을 해보잖아? 비슷비슷한 말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네 가지만 비교를 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로 기억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딱 가지고 바로 25쪽으로 넘어와. 25쪽에 88번 문제 그냥 눈으로 딱 볼 거야. 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보이는 한 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는 적을 거야. 얘가 외심인지 내심인지를. 찍어봐. 뭐야? 그래, 외심이다. 맞습니까? 변의 수직노선이니까. 그럼 자, 외심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자, 지금 우리가 쫙 보게 되면은 각 삼각형 OBD와 삼각형 OCD에서 각 ODB랑 크기가 똑같은 걸 찾으라 그랬지. 누가 될까? ODC라고 봐야 되겠지.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했으니까. 그럼 ODC가 90도. 그 다음에 선분 OB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OC의 길이랑 똑같고 공통이다. 그러므로 삼각형 OBD랑 삼각형 OCD가 합동이 되겠지?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은 무슨 합동? RHS라는 조건으로 합동이다. 따라서 선분 BD랑 누가 길이가 똑같은 거야? DC의 길이가, CD의 길이가 똑같겠죠? 네, 그렇게 그냥 하나 확인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서 89번부터 93번까지 OX 퀴즈죠. 해봐. 그래서 안 믿으면 오늘로 5일 연속 결석과 지각을 했네. 5일 연속이잖아. 지난주 내내 이번 주까지. 그럼 한 번 더 하면 수업을 빼도 되는 거냐? 연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5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89번. OA와 OB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동그라미야, X야? 89번.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성질 얘기하는 거잖아.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가는 거리.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90번. OD랑 OE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OD랑 OE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은 OD랑 OE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대충 그려놔도 아닌 거 보이지? 만약에 얘네들까지 똑같았으면 노란색과 보라색까지 합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 그 다음에 91번. CE랑 CF의 길이가 똑같다. CE랑 CF의 길이가 똑같다. 맞아요? 틀려요? CE랑 CF가 똑같으면 여기 CE랑 CF가 똑같으면 보라색과 파란색이 또 합동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92번. 각 OAF랑 각 OCF가 똑같다. OAF랑 OCF가 똑같다. 이건 맞는 얘기죠. 합동이 되는 삼각형들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93번. OBD랑 OBE의 크기가 똑같다. OBD랑 OBE의 크기가 똑같다? 똑같으면 노란색과 보라색이 또 합동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요
색깔이 같은 애끼리 넓이가 똑같다. 합동이다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OX 퀴즈가 지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림에 속지 말고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뭐가 나올지 확인을 하면서 따라가 봐. 알겠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바로 94번. 그냥 눈으로 보고 풀 겁니다. X 길이 얼마예요? 그렇죠. 5겠죠. Y는요? 그래, 4. 그냥 바로 끝. 그 다음, 자, 95번. X 얼마입니까? 42. Y는요? 38. 어떻게 찾는 거야? 또 요 합동 가지고 찾는 거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98번으로 넘어올 겁니다. 98번에 X라는 가게 크기를 찾으라 그랬죠? 저 X라는 가게 크기가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이 요거는 보충 설명 따로 안 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자, 어차피 우리가 아까 전에 증명할 때 여기 가게 크기가 A였지. 여기가 똑같이 A지. 맞죠? 그 다음 여기가 B, 여기도 B였지. 여기가 C, 여기가 C라고 생각을 하면 A, B, C를 다 더하고 두 배 하면 180도였지. 그럼 A, B, C 하나씩 더하면 당연히 90도 되겠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각이 여기 하나 나와 있지. 요 각의 크기 하나 나와 있지. 요 각의 크기 하나 나와 있지. 맞아요? 그럼 외심에서 요거 다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 그러니까 당연히 X는 우리가 90도에서 37하고 24를 빼면 되겠지? 얼마가 됩니까? 29. 그러면 99번도 똑같은 방법이죠? 위치만 달라졌잖아? 똑같이 90에서 20이랑 30을 빼면 되지? 얼마가 돼요? 그래, 40도가 되는 거죠. 확인되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100번하고 101번. 빨리 풀어봐. 100번. 정답 얼마입니까? 100. 101번은요? 그래, 45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서 27쪽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내심에 대한 얘기로 다시 처음부터 짚어가는 겁니다. 102번 문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거기도 한 점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미녀봐. 네. 어? 아, 여기요? 내심. 내심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좋아. 그럼 그 내심의 성질인데 이제 하나씩 또 보는 거야. ID랑 IF 길이가 똑같다 그랬죠? 중간에. 그럼 ID랑 IF는 뭐야? 내저번에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 또 ID랑 똑같은 게 누굴까? 가에 들어가야 될 말. IE. 그렇죠. 자, 이때 IC를 그린 상태에서 삼각형 IC와 ICF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 그럼 IEC랑 IFC가 90도인 게 확인이 됐고 누가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선분? ICE랑 ICF 보는 거잖아.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선분이 선분 IC. 그 다음에 IE랑 길이가 똑같은 거는 당연히 IF.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 이제 다시 합동 조건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그림상으로 여기 IC의 길이가 똑같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IF랑 IE가 똑같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90도가 또 보이지? 그럼 직각, 빗변, 한변 해서 RHS 합동으로 이번 문제는 구분을 했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각 ICE랑 누가 똑같은 거예요? ICF가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OX 퀴즈 전부 다 합동의 삼각형 찾는 거 요거 가지고 문제 풀었었잖아요. 외심에서. 내심에서도 동의를 하겠지? 밑에 있는 OX 퀴즈 5개 얼른 해보세요. 다 했죠? 아니야? 알았어. 지각까지 해놓고 빨리빨리도 안 푼다고? 너 내가 카톡 이모티콘 붙인 거 봤어? 하트가 깨진 이모티콘? 네, 그거요? 너에 대한 내 애정이 깨졌다는 얘기야. 아니, 이거는 그게 무슨 게 아니죠. 어쨌든 너에 대한 내 애정이 깨졌다. 난 그렇게 안민협을 아꼈건만. 차별 대우까지 해줬건만. 난 깨졌다고. 자, 그럼 103번 또 합동의 삼각형들을 찾는 거 했을 때 IB랑 IC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꼭지점까지 가는 거리는 같은 게 아니죠. 자, X. 그 다음 두 번째 ID랑 IF는요? 같은 게 맞죠? 동그라미. 세 번째 B랑 C의 길이가 같다? X죠. 변을 수직이 등분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6번 IAF랑 ICF가 가격 크기가 똑같답니다. IAF랑 ICF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요 세모라는 것과 여기 보이는 x라는 각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겠지? 틀린 말. 그 다음 107번 ID랑 IB의 크기가 똑같답니다. 그거는 여기 동그라미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 되겠죠? 네, 맞는 얘기.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처럼 똑같이 한번 조건을 좀 달아보자고. 내가 요 각의 크기 하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어. 같은 각이니까. 여긴 BB. 그 다음에 여기는 CC.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C를 다 더하고 2배 하면 180도. ABC를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되겠지? 근데 위치가 조금 달라. 우리가 처음 봤었던 여기서는 하나, 여기를 더해서 90도를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즉 꼭지점마다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 거지. 내심과 외심에서는 이렇게 더하면 90도가 되는 각이 조금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거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바로 108번을 풀 겁니다. X 바로 찾아볼까요? X 얼마예요? 그래, 당연히 3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9번에 있는 X 또 찾아볼 겁니다. 이거는 변의 길이네요. 얼마가 돼요? 그렇지, 3cm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어서 110번하고 111번 문제를 딱 볼 겁니다. 110번에 X, 뭐야 이거? 꼭지점마다 하나씩이니까 90도에서 20도랑 27도를 빼면 X가 나오겠죠. 얼마 됩니까? 43. 자, 그럼 111번도 똑같이 꼭지점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거지? 90도에서 42도랑 23도 빼면 되죠? 얼마가 돼요? 25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112번하고 113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자, 112번 어떻게 하면 돼? 꼭지각을 2로 나누고 90도 더하면 중심각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도에다가 90도를 더해서 112번은 114도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113번은 그럼 몇 도가 될까요? 36도. 왜일까?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결국에 2분의 1 x에다가 90을 더한 게 몇 도가 되는 거야? 108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거꾸로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버려. 알겠죠?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외심과 내심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서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까먹었어요, 소리 하지 말고. 괜찮아?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남았다 그랬지? 성질. 그거 이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자.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성질은 이거거든요. 성질 5번째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못 쓰는 거야.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5번째 성질 여기 밑에다 붙여서 같이 써줘. 자, 외심에서 보는 5번째 성질은요, 외심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 지금 그려놓은 삼각형 대충 보면은 정삼각형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거든. 근데 삼각형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려는 보장이 있어? 없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들을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3가지 형태의 삼각형이 등장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지? 그 각각의 삼각형들마다 외심의 위치를 작도해 보면 외심의 위치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외심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쓸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일단은 보여내 드릴게요. 예각삼각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내각이 모두 예각이 되게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잖아요. 그래서 변을 수직이 등분, 수직이 등분 이렇게 해서 그려내게 되면 외심은 여기에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쓱쓱 끄적이만 봐도 알 거니까.
자, 그러면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우리 보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좀 그럴싸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야 되지? 자, 여기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여기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이렇게 그려놨더니 어때? 외심, 얘가 삼각형 때랑 다르게 교점이 아직 안 생기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럼 어디? 여기에 외심이 생겨버리죠? 다시 말하면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생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나머지 한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여기를 당연히 지나가겠지?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이 선 연장하잖아? 꼭지점이랑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어설프게 또 여기서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하면 되잖아요. 죽는다. 안 만나. 요거는 안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도 있고. 확인됐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중요하거든? 원이 이렇게 있고 직각삼각형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확인됐죠? 자, 직각삼각형. 이때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 외심의 위치를 수직 이등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확인됐죠? 다시 수직으로 여기 변을 이등분합니다. 그랬더니 그림상 얼핏 보니까 여기 보이는 점에 외심이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점이 빗변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거는 그림이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린 게. 실제로 얘가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 보는 빗변 있죠? 빗변에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 때문에 마치 여기 빗변 위에 있는 점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얘가 빗변 위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외심의 성질을 떠올려 본 거야. 외심은 변을 수직 이등분선 하는 것들의 교점이잖아.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자연스럽게 외심이라는 위치에서 꼭지점까지 가는 거리가 어때? 같지? 그때 외심이라는 점은 결국에는 뭐야? 원의 중심이지. 꼭지점들은 원 위에 존재하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요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이쪽도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 외심이라는 녀석이 바깥에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까지 가는 길이랑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같을지 안 같을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다시 말하면 여기 빗변의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단순한 빗변이 아니라 빗변의 중앙에 놓여야 꼭지점까지 가는 길이까지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의 위치가 빗변이라고 부르는 변의 중심에 있다. 즉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다섯 번째 성질이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지만 실제로 나머지 한 꼭지점인 여기까지 가는 길이도 뭐가 돼?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외심에서 기억해야 될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확인되나요?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25쪽. 정리 왜? 약간 원주각을 중심각으로 보면 여기 85도 90도라서 그래도 돼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입장에서. 선생님 단순하게 그냥 변의 길이만 가지고서 구분을 한 건데 그렇게 원주각과 중심각으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안 풀고 넘어간 96번, 97번이 요거에 대한 얘기야. 확인되죠? 그럼 96번 딱 눈으로 봐. X 얼마겠어? 그래, 16이 되겠지. 반지름 두 개 합쳐놓은 거니까, 맞죠? 그 다음 97번 X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 6이 될 겁니다. 지름이 12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우리가 보는 외심의 다섯 번째 성질.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심에서도 다섯 번째 성질이 존재를 하겠지. 자, 내심은 지금처럼 위치가 달라질까? 어차피
삼각형의 내부의 원이 그려질 거잖아. 얘가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고 둔각삼각형이고 무조건 내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걸 하나 찾게 돼요. 뭘 찾게 되느냐?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 외접 삼각형이 되겠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새로운 공식 하나를 우리는 내심에서부터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라서 다섯 번째 거는 그냥 추가적인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요. 일단은 요렇게 삼각형을 원을 그리고요. 삼각형을 테두리에 외접하게 그립니다. 요렇게. 자, A, B, C. 여기에 내심 I. 확인돼요? 자, 이때 여기 수직되게 내리면 이게 접점까지 가는 거리로 반지름 R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이때 A라는 점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는 변의 길이로 설정을 합니다. 확인돼야 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 생뚱맞게 갑자기 ABC의 넓이 찾으라고 시킬 거예요. 확인? 자, ABC 직각삼각형 아니잖아. 밑변하고 높이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보이는 내심 I 보이지? 여기를 중심으로 꼭지점까지 선들을 그려요.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그림이 다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본다라면 ABC의 넓이는요. 삼각형 IAB에다가 더하기 삼각형 IBC에다가 더하기 삼각형 ICA의 넓이를 더한 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이때 나 IAB의 넓이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는 높이가 주어졌으니까. 자, 식으로 불러봐. 2분의 1 CR 더하기 2분의 1 AR 밑에 거 여기 A니까 그 다음 2분의 1 BR. 자, 2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R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묶어냅니다.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면 되죠. 이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우리는 말로 바꿔볼 거야. 오! 삼각형 ABC의 둘레. 하지만 네가 그걸 맞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진 않아.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내심에서 기억해야 될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즉 둘레만 알고 있다라면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만 알고 있다라면 두 가지만 알고 있다라면 넓이 어떤 삼각형이든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알아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 갖고 바로 우리는 114번, 27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114번, 115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뭐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야. 네 하고 하면 되는데 우 이러고 있으니까. 난 이걸 9시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우리 물어준 것들 데리고. 아직도 그거예요? 뭐 이렇게 내려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9시에 와서 보충할게요 하는 게 어디야.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감사해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이 좀 싫어지기 시작을 하긴 하거든. 뭐 임마. 자, 114번 문제 어떻게 했어요? 정답을 구하면. 그냥 바로 우리는 공식에다 대입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3 곱하기 둘레가 32 이렇게. 그러면 넓이 48 바로 나와버리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5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2 곱하기 둘레를 봤더니 30.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30이라는 넓이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재밌어. 115번 문제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봐봐. 50이 13이지.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그러니까 각 B가 90도라고 생각하고 넓이 찾아도 되는 거지?
그럼 각비가 90도라고 생각하고 넓이 찾았더니 얼마 돼? 똑같이 30 나오지. 상관없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는 외심과 내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본적인 내용은 끝입니다. 확인돼요? 근데 요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 헷갈려. 성질들이 계속해서 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 잘 기억해야 돼.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 라는 부분인데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한번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쯤 시험 볼 때쯤 돼서 기억이 휘발되고 그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 풀면서 성질들 계속 비교하면서 보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9월달에 니네가 힘들어. 그때 가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막 멘탈 나간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충 설명 하나만 딱 얹고 오늘 수업 마칠 겁니다. 5가지만 하면 아쉽잖아. 하나만 더 해보자고. 이번에 다 지워요, 이제. 자, 3번째. 특정한 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의 위치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무런 삼각형을 마구잡이로 그린다라면 내심과 외심의 위치는 작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근데 몇몇 특수한 삼각형들에서는 약간의 좀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몰라도 돼. 왜? 작도하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작도하면서 일일이 찾아내도 되거든? 근데 굳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가 심한 난이도로 올라갔을 때 이 성질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발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너네가 보게 됐을 때 어디 가서 창피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중 나오는 첫 번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놓을게요. A, B, C. 그려놨죠? 자, 그랬을 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생각해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일단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꼭지각을 이등분할 거지. 각 하나를 이등분한 선을 그릴 거지. 자, 이때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였지? 각의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지.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심은 어디 있어야 돼? AD라는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내심 I는 선분 AD 위에 점입니다. 어디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쪽 각이 어떻게 이등분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 위에 어딘가에 있기는 할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수직으로 밑변을 이등분하죠. 자,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이 AD잖아. 그러면 외심 O도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선분 AD 위의 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내심과 외심은 같은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추가로 알고 있으면 돼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내심과 외심을 작도해봐 하면은 외심의 입장에서 봐봐. 삼각형 내가 마구잡이로 막 그렸어. 변을 수직 이등분했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연장하면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연장하면 어떻게 돼? 만나. 그러니까 같은 라인 위에 어딘가에 내심, 어딘가에 외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한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모양을 정삼각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지? 이렇게 정삼각형 ABC가 그려졌을 때 정삼각형이라는 녀석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을 찾아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직선 위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 얘를 이등분하는 선을 그리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으로 밑변을 이등분할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각비도 똑같이 이등분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수직으로 이등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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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변이 다 똑같겠지. 그리고 각의 크기도 60도, 60도, 60도니까 여기도 다 동그라미로 바꿔도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물론 여기 보이는 점에서부터 B까지, 여기 보이는 점에서부터 E까지가 꺾이는 선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겠지. 이등변 삼각형처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교점이 하나 나왔잖아. 그럼 이 교점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각을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라고 봐도 되지. 변을 수직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정삼각형에서는 외심과 내심이 일치합니다. 같은 점이잖아요.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봤을 때 정삼각형인 게 확인이 되잖아? 이걸 교점을 막 찾았을 때 이 점이 외심인지 내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물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외심이 편하면 외심으로 풀면 되고 내심이 편하면 내심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물론 여기서 연장을 마저 더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같은 각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점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외웠었던 공식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볼 거거든. 네 번째 성질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외심은 중심각의 크기가 꼭지각의 크기 몇 배? 2배였지. 여기 몇 도야? 60도. 그럼 외심이 이걸 외심이라고 해석하면 여기 120도가 돼야 되지. 자, 내심이라고 해석할 거야. 절반은 90도 더하면 같은 얘기. 어차피 일치할 거라는 얘기니까. 사실 일치하니까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걸 하나의 근거 자료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외심과 내심의 성질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이 점 내심도 되고 외심도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확인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삼각형의 모형만 외심과 내심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물론 여기서도 한직선 위라고 선생님이 써놓기는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뭐라고 쓸 거냐면 한직선 하면 또 나중에 송우진 같은 인간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러면 더 이상 딴지는 못 걸겠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요 내심과 외심의 위치가 특정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작도하지 않고도 단정 짓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 외심과 내심의 할 말은 끝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뒤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문제들 그냥 눈으로 쓱 살피자, 이제. 자, 유형 1번. 기본적인 외심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니까 와이오는 성질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121번 같은 문제거든? 이 121번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 심지어 중간고사 1번 문제야. 무조건 5번 안에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보니까 어때? 뭐 훼손된 수막스의 일부를 원래 원 모양으로 보관하기 위해 테두리의 점 ABC를 잡았다. 막 어쩌고 되지. 그럼 생각해봐.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찾으러 가는데 ABC를 이으면 삼각형 되지. 그 삼각형에 뭐야? 외접원을 보관하겠다는 얘기잖아. 결국 외심의 위치 찾으라는 얘기야. 외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 4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가는 문제야.
아시겠죠? 이게 뭐 수막세, 훼손된 수막세로 나올 수도 있고, 뭐였지? 나 때는 뭐 기왓장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왜 부처님 상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기왓장 있잖아. 그런 걸로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자주 나와. 그렇게 이름 바꿔가면서. 당황하지 마. 그냥 삼각형 그려놓고 이거 외심인지 내심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직각삼각형의 외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위치한다고 그랬지? 빗변의 중점. 그 내용 하나 갖고 가는 거다. 이건 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둔각삼각형의 외심. 둔각삼각형의 외심에서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봐. 요거 하나 그럼 추가로 한번 얘기 좀 해줄까? 야, 우리 둔각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나왔잖아. 그래, 요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었어.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다 둔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고. 원의 중심이 분명히 여기에 있겠지? 자, 여기가 꼭지각이거든? 요 놈의 중심각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이 처음에 중심각 찾을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과 중심각, 같은 방향을 볼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는 이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인 거 우리 확인되지. 그럼 여기서 그려지는 중심각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심각이 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알겠어요? 이쪽 아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반대쪽. 이런 것만 주의하면 돼. 자, 그럼 유형 4번 넘어가도 되겠죠? 유형 5번도 넘어가도 되겠죠? 자, 내심에 대한 얘기가 6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심, 유형치 6번, 7번, 8번 뭐 기본적인 성질들 물어보니까 다 넘어갑시다. 9번, 10번 마지막 5번째 성질 얘기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11번, 유형 12번 요쪽 문제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얘기를 한 건데 유형 11번 문제는 내심에서 약간의 응용을 거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잘 봐봐. 그림 하나만 단적인 예시로 보여줄게. 자, 삼각형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ABC가 있을 때 요렇게 BI라는 선을 그리잖아요. 각 B가 2등분 되겠죠. 요렇게 그리면 각 C도 2등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점 I를 지나면서 BC에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내가 싹 그리잖아. 그리고 여기 점을 D라고 이렇게 잡았어. 이때 요각의 크기 뭐가 될까? X죠. 왜? 억각이니까. 평행선에서는 억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동글이죠.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유형 11번이야. 별다른 얘기 없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 이게 뭘 하는 건데 하면은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되지? 그러면 나 여기 길이를 A라고 하잖아? 이 길이도 뭐야? A. 여기 길이 B라고 하면 여기도 B지. 잘 봐. 이 길이가 10이야. 여기 길이가 C야. 여기 길이가 D야. 일부러 문자 많이 써봐야지. 확인되니? 이때 여기 길이는 뭐야? C-A. 여기 길이는 D-B지. 잘 봐. 이 삼각형의 둘레 구할 거거든? 그럼 변의 길이 4개 다 더하면 되지. 2개 더하면 C, 2개 더하면 D. 그러면 삼각형 ADE의 둘레는 C 더하기 D지? 이거 더하기 이거네? 이게 문제야, 그냥. 이 문제 하나를 위해 지금처럼 평행선의 성질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유형 12번 이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치자. 이 문제가 매년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외심과 내심이 섞여 있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163번 문제 딱 하나 풀고 진짜로 마칠 겁니다. 자, 163번 문제 보세요. 이거 그냥 눈앞에 보여서 푸는 거야. 쉬워서 푸는 거 아니야. 펑.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 것도 다 풀면 된다. 한 문제 설명했으니까 못 풀면 혼낸다. 뭘 알아 네가.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가 100도라고 나왔죠. 그러면 외심의 중심각이 100도잖아. 꼭지각은 당연히 몇 도야? 50도. 그럼 여기 구하는 게 목적이지. 내심의 중심각이잖아. 절반에 90도 나오는 거지? 그냥 바로 115로 끝나. 이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지? 근데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하게 시켜.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문제를 조금 편하게 우리 풀기 위해서 약간의 규칙을 좀 적용해보자. 얘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줄게. 물론 조건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각의 크기를 몇 개 더 줄 수도 있어. 어쨌든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야. 확인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50도잖아. 그러면 여기 각의 크기 전체가 몇 도가 되지? 어? 얼마? 65도가 되겠죠.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도 다시 몇 도?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65도로 나오게 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내심 쪽에서 갈라졌지. 우리 이 각의 크기 얼마인지 알아. 맞죠? 얼마야? 32.5도야. 확인되니? 그러면 난 x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 각의 크기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어차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잖아. 그럼 여기 당연히 몇 도가 돼? 40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야? 7.5도. 이런 식으로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 풀어 나가는 거야. 물론 요거 문제 좀 이상하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요렇게 활용한다라는 거.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2학년 2학기에서는 사실 막힐 만한 문제는 없어. 니네 학교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문제일 거야.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경우의 수가 문제일 거고. 그래서 요것만 잘 풀어내면은 여기는 괜찮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오늘 한 내용들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통째로 묶어서 얘기했으니까 이거 천천히 보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된다. 오케이? 갑시다. 숙제. 끝까지죠. 와.